안녕하세요. 토리쌤 전은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오늘은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느릴 때 아이의 언어 발달이 느린 이유를 찾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모님들을 만나서 초기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부분이 바로 아이의 언어 발달이 느린 이유를 같이 찾아보는 건데요. 부모님들이 보통 아이의 언어 발달 수준이 예를 들어서 한 단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두 단어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표현할 줄 안다 라고 하면 핑퐁 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 다음 단계를 보통 올라가려고 굉장히 집중하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는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사실 그 다음 단계 연습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다음 단계까지는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진짜로 아이가 사회적으로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 발달이 느린 이유를 정확히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의 언어 발달이 느린 이유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 중에서 우리 아이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이가 언어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동기가 낮을 때예요. 우리 아이가 사회적 동기가 낮은 아이가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언어 발달을 한다는 건 곧 사회성, 사회적 동기랑 직결돼요. 그래서 사회적 동기가 낮은 아이들은 언어 발달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적 동기가 높으면 반드시 언어가 구어가 아니더라도 손짓과 발짓을 이용해서라도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고 나의 감정이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쉐어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사회적 동기가 낮은 아이들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언어를 가르쳤을 때 언어 발달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사회적 동기가 낮고 사회적 민감성이 약하다는 거를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아이가 언어 발달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동기를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사회적 동기가 약한데 부모님이 계속 사회적인 어떤 경험을 많이 시켜주고 사회적인 동기를 가지고 사회적인 칭찬 뭐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아이의 언어 발달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아이가 시각적인 자극을 보고 동일성을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진 않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트럭도 자동차고 버스도 자동차고 택시도 자동차라는 거를 쉽게 이해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트럭과 택시와 버스가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이것들이 같은 것이라고 인식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자동차라고 부른다 또는 차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인 매칭은 언어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동일성 인식, 시각적으로 어떤 자극을 판단해서 얘랑 얘랑은 같은 거야, 얘랑 얘랑은 다른 거야 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청각적인 자극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지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은 노랫소리나 음정은 잘 구별을 하는데 공이나 컵 같이 이런 우리의 음성이 한 단어, 한 이름절로 똑같을 때 잘 구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 또는 아빠가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청각적인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소리라는 자극을 듣고 구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조금 어려운 경우에 이렇게 청각적인 자극을 구별하는 능력이 부재하거나 약간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요걸 체크를 꼭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아이가 듣고 기억하는 길이가 짧은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엄마 마트 가서 뭐 사올 거야, 뭐 갖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벌써 한 문장의 길이가 4단어, 5단어가 되어버려요. 자,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 엄마가 뭐라 한 다음에 뭐 사줄까?
단어만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마트에 간다는 거, 그 다음 뭘 사줄까, 다 의미를 이해하지만 마지막에 사줄까만 탁 남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엄마의 말이 조금 길어지거나 문장이 되어버리면 아이가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빨리 대답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듣고 순간적으로 기억하는 그 길이, 기억의 길이가 얼만큼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가 근육을 조절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 언어 발달이 느릴 수 있겠죠. 아이가 결국 대근육, 소근육 발달이 느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입 주변의 근육, 미세한 근육들을 조절하는 것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용 언어는 다 있어요. 아는 단어는 100개, 200개 넘어가지만 자기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기도 답답하기 때문에 도전행동, 문제행동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항상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뭐 고갯짓을 쓴다든지 손짓을 쓴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어렵지만 손담 같은 걸 좀 배워서 아이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개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근육의 조절은 사실 근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시간 동안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강압적으로 하거나 장기가 어떤 동기 유발을 하지 않고 한다면 아이가 근육을 움직이는 것, 연습하는 과정 자체를 싫어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이가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것을 매개로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자발적인 언어가 다 있는 경우에 그래도 뭔가 핑퐁이 어렵다면 이 아이가 청자, 화자 교환이 어려운 아이는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언어 교환이 어려운 것은 아닌지 요거를 체크를 하는 건데요. 아이가 많은 단어를 알고 있고 듣고 기억하는 길이도 아주 길지만 듣고 바로 내가 원하는 말들을 구별하고 판단해서 탁 나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청자와 화자 역할을 교환하는 건데요. 이게 쉽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간단한 대화를 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핑퐁 연습을 엄마 아빠랑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탈 때도 자동차를 하면 아이가 타요 이런 간단한 핑퐁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랑 같이 대화의 레퍼토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문을 열 때도 문을 하면 아이가 열어요 하면 연다든지, 신발 신을 때도 그냥 신는 게 아니라 신발을 신어요 하면서 엄마랑 계속 핑퐁 빠르게 교환하는 연습을 따로 해주는 거죠. 이거는 단어를 많이 아느냐, 단어를 뭐 길게 표현하느냐 이것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핑퐁 연습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언어 발달이 느린 이유는 사실 너무너무 많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서 다루진 않았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이 느린 이유를 찾는 방법, 그래서 6가지 중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런 거 다 되는데 그래도 안 돼요 하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